안녕하세요. 상담심리사 함쌤입니다. 함쌤의 고민상담소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사연은 젠니님의 사연입니다. 사연 먼저 읽고 올게요. 사실 지금의 환경이나 조건이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럭저럭이라고 할까요? 근데 짜증이 너무 많이 올라와요. 여름이나 기후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밖에서 뭔가를 하거나 더운 게 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집이 힘든 걸까요? 사실 인생 전반의 상황 중 이전에 힘들었던 시기에 비추어 보면 나름 행복하기도 한 걸 텐데 이상하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우울하고요. 비교로부터 오는 갈등도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나 불만스러움, 짜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납득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불만, 짜증들 때문에 고통스럽다라는 사연이네요. 특히 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라는 말이 특히 중요하게 들리는데요. 우리가 사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모르면 그것 때문에 더 무섭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원인 불명이라는 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더 크죠. 그래서 지금 사연에서도 이 젠니님의 좀 답답한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행복할 법한 상황인데도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우울하고 불만스럽고 이러니까 이게 더 이제 뭐랄까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고통스러운 감정의 원인을 저도 정말 찾아드리고 싶지만 제가 찾아드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젠님이 스스로 찾으셔야 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찾아볼 수 있을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감정에는 사실 원인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느냐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인이 없는 감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의 어떤 원리를 먼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이 있고 그 자극에 대한 반응 이거를 이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극과 반응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뒤통수를 때리면 화가 나고 슬픈 영화를 보면 슬프고 이런 것처럼 이제 자극과 반응 요것의 이제 총합이 이제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이 자극을 보통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극, 다른 말로 이 원인을 찾을 때 보통 이 외부적인 것에서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가령 말씀하신 날씨라든지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원인으로 많이 찾죠. 상황이 괜찮은데도 왜 나는 지금 고통스러울까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젠니님도 이 어떤 자극을 주로 외부에서 많이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극이라는 게 꼭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내부의 어떤 것들도 자극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도 또 다른 감정의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것들 역시도 자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실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은 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자극이에요. 이게 때로는 외부 어떤 상황적인 자극보다 훨씬 강력한 자극이 되기도 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누가 봐도 되게 행복할 법한 환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몰디브에 가서 막 넓게 펼쳐진 바다 앞에서 내가 정말 모히또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이거 누가 봐도 되게 행복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나 이거 여행 끝나고 가면 또 다시 회사 생활 빡세게 해야 될 텐데 이거 집에 돌아가는 길에 10시간 비행기는 어떻게 타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환경이 충분히 괜찮음에도 그 순간에 행복한 마음을 느끼기가 어렵고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감정들이 더 많이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외부 자극보다는 내부 자극이 더 크리티컬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시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 순간들에 내 상황을 살펴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그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너무 빠르게 스치고 지나가요. 혹시 개울에서 물고기 잡아보셨어요? 개울을 이렇게 물고기들이 되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빠르게 지나가는 물고기를
그 물속에서 이렇게 관찰하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빨리 탁 낚아채가지고 어디 뭐 병이나 요런 데다가 담아놓고 봐야 그 물고기의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이 생각을 보는 건 너무 어렵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마치 낚시하듯이 이렇게 캐치한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캐치하신 다음에 그걸 그냥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어디다 꼭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써보시고 이 생각들이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글로 쓰는 게 힘드시면 뭐 핸드폰에 빨리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적어주신 사연을 보면 그런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어떤 그 상황적인 특성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누구를 만나거나 차라리 덥거나 요럴 때는 별로 덜 고통스러운데 집에 있을 때 더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집 자체를 놓고 보면 아까 그 자극과 반응으로 봤을 때 이 집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자극이에요. 집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집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나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생각들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는지 그 생각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집이 문제라기보다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감정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있을 때 내가 혼자 남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때 내가 되게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집에 있을 때 뭔가 내가 지금 시간을 버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집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좀 들여다보시면 좀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을 캐치를 하기는 했는데 아니 내가 요 정도 생각을 했다고 해서 감정이 이렇게까지 크게 느낀다고? 이런 뭔가 이 생각에 비해서 감정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 보여질 때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럴 때는 이 감정이라는 게 요 상황에서 느껴질 감정이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느껴진다라는 건 사실 이만큼 이미 쌓여있는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어떤 해결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이미 쌓여져 있는 감정이 요만큼이 있는데 요 감정에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닥쳐서 요 정도의 감정이 이제 더해지면 사실 요만큼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느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지금 내 안에서 그 쌓여있는 감정들, 가령 말씀하신 어떤 공허함, 불만족스러움, 뭐 짜증스러움, 우울함, 이런 감정들이 내가 쌓여있는 이 감정들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차리고 이걸 좀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사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야말로 정말 혼자서 하긴 참 어렵고요. 이럴 땐 심리 상담을 좀 가까운 곳에서 받아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쌓여져 있는 어떤 뭐 응어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이미 쌓여져 있는 정립된 감정들의 좀 정체를 좀 밝히고 그걸 좀 해소해 나가는 작업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쌤의 고민상담소, 오늘은 젠니님의 사연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지금 젠니님이 갖고 계신 고민 혹은 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은 덜 고통스럽게 그 고민에 좀 머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사연을 또 고민상담소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